당신이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찐따라서? 스펙이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유튜브에는 지방 사립대 출신, 무스펙 대기업 입사자의 후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당신보다 스펙이 딸리는 지원자는 합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친구 한 명씩 있습니다. 그게 나야. 왜 나는 면접 때 엉뚱한 답변을 해서 망치는 걸까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유튜브도 실패하고 요즘 유행하는 코인도 망하고 공부는 더 안 되고. 이게 다 상대방의 의도 파악, 더 나아가서 니즈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취뽀의 핵심, 문제풀이의 꽃, 인간관계의 시작, 바로바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우선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13가지 생각 도구를 소개하고 있는 생각의 탄생의 저자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이 한 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자신이 본 것을 나중에 마음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잘 보는 능력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찰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듣는 것과 집중해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전자를 흘려듣기, 후자를 경청하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ear과 listen. 흘려듣기 하면 기억에 잘 남나요? 그 곡은 굉장했어 정도의 기억만 남게 되죠. 하지만 경청하기를 하면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저건 플룻 소리인가? 이 곡은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내는데 그 역할을 현악기가 하고 있구나 등등 기억에 많이 남게 되죠. 관찰을 잘 못하고 관찰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정보를 뇌로 붙잡아야 하는데 뇌는 안 쓰고 눈만 쓰고 있다는 사실. 눈으로만 본다면 단기 기억만 쓰는 것이고 아니 그니까 금방 까먹지. 눈으로 본 것을 생각으로 연결한다면 작업 기억을 쓰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을 쓰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게 되죠. 한마디로 흘려듣기는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고 경청하기를 해야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사실. 관찰도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요. 작업 기억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어쨌든 관찰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관찰해야 하느냐? 면접관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지원자는 참 말도 잘하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같은 내 머릿속 찐따 마인드를 관찰하지 마시고 면접관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면접, 물론 떨리죠.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이생만이야.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주의 집중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면접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주의 집중을 내 불안한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면접관을 관찰하는 데 쓰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시각을 이용하여 면접관의 비언어적인 태도들, 즉 표정, 눈빛, 눈썹의 움직임, 앉아있는 자세, 소소한 손동작과 습관들을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파악합니다. 이럴 땐 MBTI를 대입해도 좋습니다. MBTI가 비과학적이라고 해도 어차피 나만의 기준을 토대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면접장에서 면접관에 대해 과학적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성적인 사람인지 계획적인 사람인지 등을 파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면접관이 지루해한다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면접관이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계획성 있고 조직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이번엔 청각을 사용하여 면접관의 질문을 잘 관찰합니다. 그냥 귀로 듣지만 마시고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주의 집중을 기울이며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아주 미묘한 힌트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대 회사가 우리 회사 표준 계약에 의하면 이라면서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뚫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주의 깊게 힌트가 될 만한 것을 관찰합니다. 제가 발견한 힌트는 표준입니다. 자기네 표준을 들먹이며 우리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 상황이 없습니까? 라고 예외 상황을 찾아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주의 성공기 혹은 한때 바보로 낙인 찍혔던 에디슨의 이야기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가 절대 땡땡땡 하지 않는 과 같이 철벽 방어를 뚫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아예 조정 가능한 다른 예시를 찾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 관찰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표준은 예외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절대 안 되는 것은 다른 되는 것이 무엇인지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조정하기 한결 수월해지고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을 둘 수 있는 강력한 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관찰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는 본인의 의도를 문제 이곳저곳에 숨겨놓는답니다. 안 숨겨놓는 문제는 없어요. 오늘부터 문제 풀 때 100점 맞는 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의도 찾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 문제 한 개를 큰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해보세요. 이게 한 번에 보이진 않아요. 한 1년 정도 계속하면 그때부터 출제자의 의도가 보일 겁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었죠.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입만 열면 분위기 쌓여지는 기분. 그런데 있잖아, 진짜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입만 열면 분위기 쌓여지는 기분. 그런데 있잖아, 그 이유를 나만 모르는 듯한 기분.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또 소외되는 건 싫어가지고 무슨 심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말 잘하고 인싸 같은 애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의도 파악을 못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의도 파악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 나는 공부도 못했다, 취직도 안 되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도 스마트 스토어는 내 외모, 학벌, 성격 안 보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와 의도만 잘 파악해도 성공 확률이 10배는 더 높아질 거예요. 더 좁아진 청년 취업의 문이 꾸준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이 2.2%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2023년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찌라시가 돌고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